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기록되는 요즘 시대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데이터가 되는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있다죠?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해석할 줄 알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할 줄 아는, 요즘에는 이 데이터의 싸움이다. 빅데이터를 읽는 자가 바로 미래의 주인공.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이 있다면 참 좋겠죠?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도 클릭 한 번에 척척 해석해내고 합리적 사고 능력도 쑥쑥 키워주는 수학 시간. 하면 할수록 진짜 새로운 경험하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진짜 재밌었고, 이런 수업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공부 같은 걸 좀 싫어하는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서 수학은 이런 거라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반해버린 수학 수업. 흥미로운 공학 도구를 활용해 수학의 즐거움을 마음껏 느끼게 하는 통계 활용 수업인데요. 수학의 흥미를 100% 끌어올려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 앞장서는 선생님. 수학적 분석 능력이 성장하는 교실로 함께 가볼까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시원한 한국 풍경이 먼저 반겨주는 부산인데요. 수업 시작 전 아이들이 사용할 PC와 태블릿을 점검하는 선생님. 매번 수학 수업을 이곳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스마트 기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는 공학 도구를 사용해서 실생활의 자료를 해석하는 부분이 성취 기준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거를 할 수 있는 단원이 통계 단원이다. 이렇게 2015 교육과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통계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프로젝트 만들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어내는 통계 수업을 주로 해왔다면 지금은 실용 통계 교육이 강조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프로젝트형 통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계 포스터 만들기 수업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하나 이상의 연관된 그래프를 사용해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이죠. 교과서에 보면 주로 평균을 계산해라, 상대도수를 구해라, 편차를 구해라, 이런 형태로 교과서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요즘에는 워낙 공학 도구를 이용하면 평균과 표준 편차들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 구한 것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할 수 있구나,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구나를 아이들이 더 느끼는 거, 그거를 분석하는 그 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이 통계 수업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분석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선생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의 통계 포스터 만들기에선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수업을 했는데요. 만약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그걸 설문지를 받아서 실제로 통계 수업을 했었어요. 우리 학교 전교생이 해봐야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아이들이 분석하는 자체가 이게 많이 와닿을까? 공공 데이터는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 있으면서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실 데이터잖아요. 그럼 그거를 분석을 하면 아이들이 통계가 정말 이렇게 쓰였구나라는 통계의 유용성을 확실하게 느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목에서 눈에 띄는 게 뭐가 눈에 띄지?
빅데이터, 그지? 그럼 빅데이터가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주로 메시지 보내죠. 그다음 카톡에서 친구들이 막 메시지 보내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데이터가 되는 시대야, 이제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이 주로 다룰 데이터는 빅데이터 중에서도 정형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실제로 쓸 거야. 보통 개인이 온라인에 남기는 발자취가 빅데이터가 되기도 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각종 교통, 부동산, 건강, 날씨 등의 정보 또한 빅데이터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공공데이터죠. 선생님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수업은 총 8차 시로 진행되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각 모둠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2차 시엔 빅데이터를 수집하며 정지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3, 4차 시에는 공학도구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을 한 뒤 모둠별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마무리 발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것은 통계 개념 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데요. 아이들이 교과 내용을 이해해 배운 것을 잘 실행하는지 성취도를 이 과정을 통해 평가합니다. 자, 오늘 대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오늘의 학습 주제.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는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공공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우리 부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 분석을 통해서 한번 더 나은 부산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제시한 대주제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주제 찾기 모둠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무슨 주제로 한번 해볼까? 아이들은 다양한 관심거리들을 꺼내 넣으면서 동시에 기사 검색이나 자료 찾기를 통해 주제로 적당한지 살피는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더 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뭐 교육의 질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시민들의 안전을 뭐 증진시킨다던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주제를 하면 좋겠는데 혹시 의견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제 생각에는 우리 주변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장애 아동 특수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 위한 공공 데이터를 찾아서 학교 설립이나 학급 설립 이런 쪽으로 주제를 넘어가면 괜찮아요. 선생님이 대주제를 먼저 제시한 건 아이들 시야를 사회적인 관점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의도였는데요. 생각보다 진지한 태도로 주제를 찾아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볼 테니까 너희는 그냥 일반 학생이랑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나 그걸 좀 우리는. 이때 뻗어나가는 의견을 브레인스토밍하면서 모둠 내 역할 분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주제 찾기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활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제가 다 정해졌나요? 자, 준수 모둠 어떻게 정했지? 저희는 출산율이랑 그 보육시설, 수유시설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해봤어요. 그러면서 가설 한 개만 말해보자. 우리 모둠에서 정한 가설은? 출산율이 보육시설이랑 수유시설 개수가 많은 곳일수록 출산율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일단 하나 세워놨어요. 보육시설이 잘 갖춰진 구일수록 출산율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을 것이다. 네. 예. 굉장히 근거 있는 이야기 같다, 그지? 주제와 관련된 가설을 반드시 한 개 이상 설정해야 하는데요.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명제 형태의 문장으로 표현해 추측해보는 것으로 일단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먼저 설정해보는 것입니다.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활동이자 결론까지 작업을 끌고 갈 수 있게 목표치를 설정하는 일이죠. 수학이란 학문이 결국은 어떤 성질이 있고 그 성질이 정말 맞는지를 계속해서 정당화를 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을 거치면 아이들이 논리적인 오류, 어떤 논리적인 적합성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논리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 학문이 결국 수학의 목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설을 설정을 해놓고 그 가설이 정말 맞는가를 검증해가는 그 과정이 결국 수학화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는 가장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뭐지? 그러면
어디서 공공 데이터를 찾나요가 가장 궁금하지. 자, 그럼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보면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부산께 궁금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부산시 공공 데이터 포털. 전국 데이터를 한번 다 보고 싶어요. 자, 사이트가 뭐라고 돼 있죠? 공공 데이터 포털. 그리고 네이버에 가도 이렇게 공공 데이터라는 저기 데이터 랩에 들어가면 저기에 모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어떤 데이터를 그냥 딱 한 개만 조사하기에는 분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은 CCTV와 범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싶어. 어떤 데이터 찾으면 될까요? CCTV 수. 부산의 CCTV 수. 또 부산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 수. 또 지역별 인구. 지역의 인구. 그렇지. 가로등수. 가로등. 가로등수. 가설을 풀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선생님. 자, 그러면 우리 모둠의 주제에 맞는 공공 데이터를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설정한 주제와 가설을 잘 뒷받침해주는 자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야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죠. 이 과정을 거치며 아이들은 처음에 막연하게 궁금했던 질문이 보다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뭔가 근거들과 그런 걸 통해서 조합해 보면서 정답을 좀 다가가는 과정 같아. 뭔가 뿌듯한 심정이었어. 제 가설이 맞다는 걸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 좋은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찾고자 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럴 땐 다시 돌아가 모둠원들과 협의를 하고 가설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공공 데이터를 찾다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주제가 이건데 데이터를 찾아보면 그 데이터가 전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실제로는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데이터들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풍부하고 어떤 데이터들은 정말 없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